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란 객체의 사용 방법을 정의하는 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다양한 객체를 동일한 사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일단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앞장에서 배웠던 추상화 객체처럼 다양성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내용은 조금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객체 사용 방법을 정의하는 타입이다. 그래서 어떤 객체 사용 방법들을 정의한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객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하면 사물과 인간이 소통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죠.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그래서 어, 사용이 편리한 제품들을 인터페이스가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는 무엇일까요? 자바에서 생각하는 인터페이스란 음, 자바에서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클래스와 그 다음에 객체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인터페이스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밑에 그림은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여기 개발 코드가 사실상 개발 코드가 클래스에 가깝겠죠. 개발 코드가 클래스에 가까울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와 클래스는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 존재를 했죠. 보통 클래스와 객체가 어떤 하나 1대1 매칭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완벽하게 좀 됐었는데 요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 그림만 보면요. 인터페이스가 더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어떤 클래스와 그 다음에 객체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것들을 아마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쓰시면서 충분히 상속까지 배우고 추상화 클래스까지 배우면서 어,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클래스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터페이스까지 하면 거의 다 배우는데요. 이런 다른 기법들 빼고요. 그래서 거의 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상속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다양성을 더 추구한다라는 거를 실무적에서는 그렇게 더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까지도 알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 자바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어, 다중상속 같은 그런 개념까지도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이제 어떤 구형이고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코드 내용을 보면서 한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서는 방법은 앞에 이제 접근 제한자를 쓰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이름을 쓰는데요. 이거 방식은 클래스 이름이랑 동일하게 사용하고 그런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으로 이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생성자는 가질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는 객체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클래스에 의해서 객체가 될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 이름으로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뉴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지금 저희 코드 기준으로 페이스라고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드 값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소드만 적성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요거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을 동일하게 쓰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존재할 수 없겠죠. 그리고 그냥 제시면 필드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상수예요. 그러면 얘도 어차피 이 안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고 코드가 없이 그냥 여기 세미콜론이 찍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코드는 넣을 수 없겠죠. 이런 식으로 코드는 넣을 수 없어요. 중괄호를 써서. 그렇다는 얘기는 인터페이스는 변하지 않는 값들이 저장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것만 보면요. 변하지 않는 값들이 저장되고 변하지 않는 값들이 저장된다는 거는 어쨌든 다른 클래스에서 가져다 쓰기에는 가져다 상수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다 쓰기에는 되게 편하겠죠. 값이 변하지 않거나 아예 저가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모양에서도 보시면은 아예는 기호가 들어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상수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바로 시켜줘야겠죠. 필드에서.
초기화. 상수는 무조건 바로 초기화를 시켜줘야지, 바로 초기화를 안 시켜주면 이건 상수로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 뭐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얘를 초기화시켜준다는 거는 상수의 의미가 벗어나는 거니까요. 다른 곳에서 초기화된다는 거는 상수의 의미 벗어나기 때문에 바로 초기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여기에 요 그림만 봐도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보면 필드 값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맥스 볼륨이라든지 이런 민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니면 맥스 스피드라든지 뭐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겠죠. 맥스와 민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상수로 많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상수 이름은 우리 기본적으로 대문자로 사용합니다. 대문자와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제 새로운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언더바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수를 무조건 할 수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인스턴스 혹은 정적 필드는 사용 불가하고요. 요거는 사용 불가하고 상수 필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메소드인데 추상 메소드라고 용어가 적혀 있죠. 우리가 앞장에서 이제 추상 메소드나 추상 클래스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를 추상 클래스로만 우리가 많이 이제 해보시면 어, 추상 클래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요. 이게 사실상 어, 모든 코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추상 클래스에 있는 것처럼 생성을 하기 때문이요. 대신 뭐 추상 클래스라도 생성자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변하지 않는 애들은 인터페이스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매개 변수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호출된 메소드는 최종적으로 객체에서만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개발 코드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만들겠죠. 왜냐면 얘는 어떤 그런 추상화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들어있을 테니까요. 예, 이쪽을 통해서 메소드나 리턴 값들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객체에서는 요거와 관련된 이름들을 모두 사용하겠죠. 네, 그래서 객체들은 그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는 실행 블록이 필요 없는 추상 메소드로만 선언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행 블록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이런 식으로 중괄호 해가지고 뭐 A라는 만약에 메소드가 존재한다 그러면 요런 게 존재하지 않고 요런 중괄호가 존재하지 않고 요런 중괄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런 중괄호를 없이 바로 어,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을 찍어가지고 인터페이스에는 그런 걸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추상 클래스처럼 추상화된 메소드만 존재를 합니다.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소드의 안에다가 내용을 정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의를 하게 된다면 뭔가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제 구현이라고 하는데 구현하려면 클래스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내용들을 이제 구현한다고 하겠죠. 내용들. 우리가 그런 이름만 다 정의해 놓고 거기에는 기능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구현하려면 implement라는 그런 접근자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클래스 뒤에다가 클래스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터페이스를 붙일 수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붙이게 되면 여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예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아까 요 앞에 있는 예제겠죠. 요 앞에 있는 예제들, 요 앞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요 장에서 보시면 TV에다가 텔레비전에다가 리모트라는 거를 붙이게 되면 이거를 무조건 우리가 추상 메소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사용해야 되죠. 안 쓰더라도 우리가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되지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듯이 얘도 꼭 오버라이딩으로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플리먼트를 붙여주고 난 다음에 그 추상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소드들은 이렇게 오버라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보시면 뭐 이런 개발 코드, my 클래스라는 개발 코드가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턴온이랑 턴오프를 쓴다. 근데 이때 객체가 우리가 알고 있던 객체가 리모트를 누구한테 임플리먼션을 했냐에 따라서 여기 지금 TV 또는 오디언테다 둘 다에게 이제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TV도
여기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고 오디오도 여기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만 꼭 그렇지도 않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똑같이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추상화 클래스도 동일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된 부분만 놔둘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놔둘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만의 특징이 더 있죠. 어떻게 보면 메소드 얘 같은 경우는 어, 생성자도 생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객체들만, 객체가 아니라 그런 필드가 아닌 상수들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만의 특성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어떤 개발 전에, 설계자들이 먼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인터페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현할 건지, 그리고 코드를 좀 더 줄여가는 사실상 이런 리모트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그냥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리모트 컨트롤 1도 만들어야 되고 리모트 컨트롤 2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TV에 붙이고 하나는 오디오에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것도 모두 이 리모트 컨트롤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 하나에만 존재하더라도 리모트 컨트롤 하나만 존재하더라도 TV도 되고 오디오도 되고 이건 번갈아 가면 쓸 수 있는 거죠. 이 리모컨 우리가 사용하는 이 리모컨 상호작용 우리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리모컨은 TV도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리모컨이 그냥 사람 세계로 말한다면 리모컨이 두 개가 존재를 해야겠죠. 이거는 TV 전용 리모컨이고 얘는 오디오 전용 리모컨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가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 TV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디오도 쓸 수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이 실제 생활에서도 어, 리모컨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서 하나로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드에서도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더, 더 적은 코드를 더 안정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인터페이스가 좋냐 안 좋냐는 사실은 이 예제 여기 있는 이 책에 있는 예제들만 가지고는 인터페이스가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이런 예제들을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이 또 준비하는 예제들이 더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서 진행하면은 우리가 한번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더 배워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인터페이스 구현인데 이거는 앞에 우리가 예전에 그 추상화 클래스를 통해서 음, 많이 사용해 봤었죠. 많이 사용해 봤었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추상 클래스와 좀 다르게 더 이제 제공되는 게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여러 개 쓸 수 있다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A가 가지고 있는 거와 B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오버라이딩을 해야겠죠. 대신 이게 어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객체가 어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라는 걸 호출하게 되면 여기 이제 객체 A라는 메소드로 호출하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그 A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호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객체는 요 두 개의 코드를 모두 가지고 있는 걸로 호출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마치 다중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어,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다중상속을 자바에서는 제공하지 않지만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그거와 유사한 기능들을 구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았다라고 하는 게 할 만한 예제들이 그렇게 존재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 쪽에 이제 더 가면서 더 그렇게 들어가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만약 보통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사용했던 우리가 그 키 리스너라는 우리가 그 키보드 누를 때 이제 이벤트로 누르는 것들이 인터페이스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실습 예제를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상 이런 다중상속에 대해서는 사실 그런 메리트를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도 우리가 한번 사용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들이 존재하고 어떤 것들을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내부 기능들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키 리스너는 사실상 아무 것도 들어있진 않겠죠. 그 대신
그 키 리스너를 사용하는 다른 애들은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거와 동일하게 쓰게 되면 우리도 키 리스너나 이런 값들을 받아올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어, 여기 이제 메소드로 또 넣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뉴로 넣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넣는 방법,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식으로 바로 뉴해서 필드에다가 집어넣는 방법, 생성자의 매개 변수로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겠죠. 필드로 집어넣는 방법, 그 다음에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집어넣는 방법이에요. 생성자의 매개변수를 집어넣는다면 얘는 텔레비전으로 하나를 고정을 시켰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오디오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겠죠. 얘는 인터페이스로만 생긴 메소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인터페이스 A를 선언한 거죠. 사실은 인터페이스 A를 선언한 거고 개발 코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객체를 호출하듯이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로 선언한 것들,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함수 내에서 로컬 변수에다가 넣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에다가 넣는 방법,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이거는 한번 코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인터페이스, 요거죠. 그래서 요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가 하나 존재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상수들, 그리고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셋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려보면, 음, 요거부터 나왔어야 되는데, 어, 기능은 똑같죠? 지금 나눠서 보시면, 오디오나 TV나 기능은 똑같아요. TV를 킨다, 뭐, 오디오를 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TV를 끄고, 오디오 끄고, 그 다음에 볼륨을 10 이상 올릴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어, 마이클래스 이그잼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클래스가 있는데, 마이클래스에는, 얘를 이제,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 그, 리모트 컨트롤을 이런 식으로 임플리먼트 해놓은 거죠. 임플리먼트, 어, 해놓은 건데, 이 두 개만 해놓은 거고, 우리 이제 마이 클래스에서 이제 그, 불러다 쓸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 클래스에서는 뉴 해가지고 TV를 넣는 방법, 이렇게 넣어서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생성자를 통해서, 그냥 이건 기본 생성자고요. 그리고 그냥 생성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넣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를 통해서 이 안에 넣는 방법, 그리고 메소드에 매개 변수로 넣는 방법,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네, 실행을 한번 제가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선 똑같이 다 A, B, 네, A, B 이렇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게 실행됐나 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클래스를 마이 클래스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바로 실행을 시켜보면 TV가 켜져요. 왜 TV가 켜지냐면, 마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에 이제 필드에다가 우리가 이 TV라는 거를 인터페이스에다가 넣어준 거죠. 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기능이지만 누가 호출이 되는지는 알 수 있겠죠. TV에 있는 기능들이 호출이 되겠죠. 만약에 이 TV가 TV만의 독자적인 기능이 아니라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것들을 썼다 그러면 모든 걸 다 호출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거 TV가 동일한 메소드를 쓰고 있다면.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디오를 생성자에다 넣는 거죠. 클래스 2에는 오디오를 생성자로 넣게 되면 이때는 오디오가 켜지고 볼륨 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아예 클래스 3번에다가 메소드 A를 호출하는 거죠. 생성자로 생성을 하되 메소드 A를 호출함으로써 또 오디오가 켜지는 필드에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메소드 D에다가 이제 그 TV라는 텔레비전이라는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넣어줌으로써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TV가 켜지는 텔레비전이 켜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다 사용 방법들, 사용하는 방법들을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에서 이런 그 것들은 추상화 클래스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뭐 핵심 키워드로는 보는 것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인터페이스는 이제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타입이다. 그리고 상수 필드는 인터페이스에 기본적으로 이제 스태틱 파이널을 사용하지 않아도 그 인터페이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상수가 되고요. 그다음에 메소드는 추상화 클래스. 그래서 요 예제에서만 한번 좀 비교를 해볼까요? 예제에서 음, 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만약에 클래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가 다 놔둬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놔둬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오디오에서 이제 에러가 뜨겠죠. 여기에 왜냐면 임플리먼트를 해놨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에러가 뜨는데 어쨌든 요런 거를 다 바꿔주려 그러면 사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네, 그쵸.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이걸 바꿨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복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도 방금 인터페이스를 아예 클래스로 변경해서도 사용할 수 있긴 할 거예요. 아니면은 얘를 아예 그냥 추상화 클래스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 임플리멘테이션을 이제 상속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에러 없이도 나게 만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터페이스만의 이제 고유 기능들을 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런 설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인터페이스가 이제 더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PPT로 들어오면 이제 추상화 클래스 한번 추상화로 어쨌든 추상화 바꾸려면 또 저기 다 코드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추상화 클래스로 한번 변경해 보세요. 그래도 추상화 클래스 이제 그런 어, 그 상수 부분만 필드의 상수 부분만 그리고 클래스를 변경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이제 생성자도 또 만들어야 되니까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변경해 보시는 것도 한 번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이제 추상화 클래스와 이제 인터페이스를 한번 바꿔 보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